네, 코로나 관련 소식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폭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폭우는 강우량 자체도 많았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물 관리 체계를 일어나 해야 된다. 그래야 홍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수계 관리에 있어서 정부 부처와 기관이 흩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 전문가 모시고 관련한 내용 살펴볼 텐데요.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세요. 전북 강살리기 추진단 김택전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물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그러네요. 했습니다만, 네. 네, 언제부터 관련 활동들을 좀 하신 거죠? 환경단체에 있으면서 물을 음, 같이 다루었던 경험인데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 또 먹는 물 문제도 또 많이 인천 때문에 음, 그래서 먹는 물 문제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네. 그런 사연이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이랄까요? 뭐 예, 그냥 환경하면서 그냥 당연히 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계기나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시민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그때 음, 그 그룹들이 되게 곳곳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찾아서 하기도 했는데 음, 저는 이제 노동조합에 관여했다가 그래도 환경이 미래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주로들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에 들어오면서 이제 물 문제도 같이 음, 다루게 되는 그런 역할이었었죠. 사실 지금에는 이 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커져 있어요. 예, 네. 근데 처음 출발하실 때만 해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좀 부족했었죠. 너무 이르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그걸 우리가 심혈을 음, 기울여야 되느냐. 먹고 사는 것이 좀 우선 아니냐라고 했었고 속된 네. 말로는 주머니가 좀 차야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음,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서 힘들기도 했었죠. 네. 그때 생태 자치 뭐 이런 개념들도 나왔었는데 굉장히 아, 좀 생소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일부 네. 단체장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음, 좀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먹고 사는 게 그때는 최고의 음, 우선이었는데 그 환경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느냐. 오히려 음, 발전하고 개발하는데 하나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네. 차원에서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환경이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음,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단체장님들의 선거 공약에도 자주 좀 보이기도 네. 해서 저희들은 좀 반갑게 오긴 했었고 이제는 생태 자치라고 하는 의미가 음, 지금 국회에 지방자치분권법이 올라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주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음, 하는데 그 주민 참여 부분에서 생태 자치가 많이 좀 묻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역대급 장마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네, 네, 기록적인 폭우.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한 폭우가 아니라 기후위기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폭염이 전라북도 뉴스에 하루하루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었던 게 네. 한 달 동안 계속 기록을 경신했었거든요. 음, 근데 올해도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에 많이 피해가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전라북도라고도 불렸었죠. 그랬었죠. 네, 잘 피해간다고 음, 그랬는데 정말 이번엔 이게 무슨 인재인지 음, 천재인지 제도적인 인재인지는 몰라도 저도 이제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올해만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각 지자체나 환경부도 음, 솔직히 기후 변화에 대비한 지역 환경 계획이나 이런 게 환경 기본 계획만 나와 있지 기후 변화가 이렇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환경부 혼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음, 이번에 이제 기상대하고 수자원공사가 서로 좀 미루기는 했어도 네.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것이 기상의 변화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시뮬레이션이 꾸준히 나와야 될 음, 텐데 이게 꼭 터지고 나면 이런 역할이 좀 많아서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점들이 더 많지 않느냐 전북에는 음, 그런 점들을 많이 좀 염려하죠. 기후 위기라고 불릴 정도의 기후 변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예, 일단 우리가 그걸 사전에 막아내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런 기후 위기에 따른 지난번 폭우나 또는 작년에 폭염이나 예,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 예. 대책들도 좀 함께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 네. 변화하고 환경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음. 준비를 좀 덜 하고 있는 게 핵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의 적응 계획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방에도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될 것에 따라서 제방은 어떻게 하고 도로는 어떻게 하고 또 도시 계획은 어떻게 하고 또 물의 수량에 따라서 하천과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의 빈도를 갖출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한 적응 계획이 없어서 네. 조금 전라북도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 음. 적응 계획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히 섬진강 유역의 피해가 컸잖아요. 예. 이것도 말씀하신 그러니까 사전 적응 계획이나 이런 것들의 부재가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골고루 들어 있어요. 음. 섬진강은 세 개의 공적인 협의회가 공동으로 관리하잖아요. 먹는 물은 수자원공사가 하고 네. 농업용수는 농업공사가 하고 있고 또 발전용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 한 구덩이를 두고서 세 군데가 서로 싸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컨트롤 타워의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첫 네. 번째입니다. 이게 또한 그 전까지는 100톤, 200톤, 300톤 이렇게 방류를 하던 것이 한꺼번에 1,800톤까지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협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전 협의나 회의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협의가 없었죠. 음. 수자원공사가 혼자 어떻게 결정했는지 이건 조사위원회가 아마 조사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동관리 영역을 어느 한 사람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하는 것. 네.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의 물 관리는 일원화 했어요. 네. 법은 일원화 했는데 농업용수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전라남북도는 농업용수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는 쏙 빠져 있고 또 국토부에 있었던 하천과 관리 또 하천 영역에 대한 사업은 국토부에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미완성의 물 관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저희 환경단체는 그때 물 관리할 때 20년 전부터 이제 물 관리 일어나자고 했는데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천이 흘러가다가 여기까지는 환경부거시로 갑니다. 그 다음 곳은 농어촌으로 가세요. 네. 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죠. 큰 유역별로 볼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고 네. 그리고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매뉴얼대로 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언제 만들어진 매뉴얼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 할 때는 국가하천은 100년에서 200년을 두고 했고 지방하천은 30년에서 80년의 홍수 빈도를 그 정도의 홍수 기간 동안의 홍수의 빈도를 보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들이 관여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졌는지라고 네. 하는 것도 조사위원회가 좀 풀어야 될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 중에서 섬진강 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담댐 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이 방류 시기 또는 방류량 또 방류를 하면서 사전 고지라든지 예. 준비 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예. 그러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온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이후에 인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지적이 그렇죠. 나오면서 도대체 이거 댐 방류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수자원공사가 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지. 예. 근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이게 않습니다.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수자원공사, 환경부, 예. 국토부, 뭐 농어촌공사까지 거기다 네. 지자체까지. 지자체까지. 예. 네. 지자체가 꼭 참여해서 필요한데 음, 이번에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음, 그 물을 방류하는데 지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네. 것이죠. 또 지역 주민의 역할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보고 있는 물의 급수량이나 물의 속도감이나 영역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텐데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네. 큰 문제이죠. 아니 네. 지금 언급했던 부처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언제나 확보해야죠. 수자원공사는 뭐 발전을 할 수 있거나 예. 뭐 그럴 필요에 따라서 또 방류량을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20년, 25년 전부터 이제 물관리 일원화를 이야기했어도 지난번 1차 물관리 일원화할 때는 꼭 국토부에서 아직은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게 하천 관리와 관여가 돼 있고 또 예산과 관여가 돼 있고 종전부터 그 영역의 전문가들도 관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자기의 사업이었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놓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었고 국회 주변에서는 네.
그거 지금 상당히 로비가 심해서 여가 될까 해서 겨우 그 1차적으로 그런 물 관리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청와대가 좀 크게 마음의 결정을 해 주어서 네. 그 이후에 지역이나 지자체나 지역 주민이나 그리고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이 그 제도적 영역이 먼저 마련이 돼야지 공무원은 역시 제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준비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예. 그 현재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이 물관리 체계가 예. 지금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대략적이나마 좀 소개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이 많이 복잡한데요. 네. 먹는 물에서부터 또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물에서부터 하수도로 들어가는 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고 있고 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예. 네. 지방에 있는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같은 경우 네. 우리 전주를 보면 용담댐에서 전주지사로 고산에 있는 전주지사로 보내져서 일단은 정제가 되면 이걸 이제 138만의 충청도까지 네. 물을 배급을 해 주어서 물값을 받고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네. 물은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저수지나 용담에서 다 쓰고 있어도 역시 나중에 배려를 할 때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필요하니까 네. 이 정도만 주어라라고 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지 않은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이만큼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환경단체가 이야기할 때는 유역 물관리 소비 총량제를 하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각 시도가 우리 시도는 이 정도 필요하다. 먹는 물은 이 정도 필요하고 농업용수는 이 정도 필요하고 하천 또 유지용수가 있어요. 네. 하천에 유지용수가 없으면 메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시가 메마르고 전주천이 그러듯이 그래서 유지용수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적정량에 의해서 매년 네. 그게 구분이 돼서 활용이 되고 마지막 컨트롤 타워에서 그 아이템 시스템에 의해서 배분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필요할 때마다 좀 주겠다. 네. 지금도 충청도 쪽에서나 전라남도 쪽에서는 우리 전라북도 보고 계속 물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아직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용담과 섬진강댐 짓느라고 우리 임시대에 있는 주민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스몰되신 분도 많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렇죠. 네. 10년 동안 개화대에 쫓겨갔다가 그걸 티켓이라고 해요. 용사짓는 티켓. 네. 아니 바닷물에서 10년 동안 그 농사를 어떻게 짓겠어요. 이게 팔아먹고 다시 왔어요. 네. 그렇게 또 10년 후에 다시 오니까 자기가 자리 잡을 것도 없었고 용담은 아시다시피 1,500억 들여서 했는데 보상비가 1,200억이고 짓는 비용이 3,000억이었어요. 네. 1,200억 우리 지난해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거 다 가지고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용담의 7개의 면이 물속에 네. 잠겨지는 그런 역할이었고 용담댐 때문에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댐은 이제 못 짓게 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네. 이제는 대형댐도 필요하지만 서로 그렇게 이해관계가 그렇죠. 지금 얽혀 있어요. 굉장히 얽혀 있죠. 지역 간에도 전북은 얽혀 있고. 우리 전북이 희생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대여해주겠는데 그 대여해달라고 하는 그 조건이나 이런 게 상과 하가 서로 갈등을 중간에 네. 정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협의회나 이런 조정회의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이게 통계상의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물을 원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지역 간에도 예. 또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또 기관별로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예. 결국은 그런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정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렇죠. 그게 필요한데 그 역할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서로 주인이라고 네. 하죠. 주인이 많아요. 컨트롤 타워가 있기는 있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아직은. 아예 없습니까? 국토부도 네. 자기가 관여하려고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지역에서 해당되는 부서들이 참 많아요. 네. 환경부에는 환경공단이라고 하는 지역 부서가 있고 환경청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도 지역에 있는 지부가 있어요. 네. 농어촌공사도 지역에 있는 지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뚜렷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 말이시죠? 이 지부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어디에서 해야 될지. 예. 네. 어디서 해야 됩니까? 환경부가 가져간다고 매번 그랬으니까 환경부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제도적 권한을 주고 그리고 예산을 줘야 됩니다. 네. 예산을 주지 않으면 관리 못해요. 그럼 환경부가
그런 이제 권한과 예산 그건 법이 정비가 좀 돼야 되겠네요. 물관리 일원화법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유역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국토부와 농어촌 공사에 있는 그 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걸 부처와 부처 간에는 서로의 이익이 달라서요. 네. 좋아요. 협조는 되겠지만 그 음. 협조가 나중에 부처 간에 이익이 돼 버려서 절대 안 되고 이래 제도적으로 음. 나는 묶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네. 물의 가치를 보고 있는 환경부가 이걸 관장을 해야 적당하다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그렇게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예. 명확하게 예, 할 수 있도록 법에 아예 딱 정해놓고 그렇죠. 네, 부처 간에 협력해라 이러면 또 부처 아, 간 칸막이 힘듭니다. 때문에 문제 생기고 예. 네. 이게 1번이고 예,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될 역할은 각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예.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데이터베이스부터 분명히 구축을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매년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어서 홍수 빈도나 또 강우량이나 지역의 또 물 사용량이나 이런 걸 계속 연수마다 꾸준히 빅데이터가 되면서 여기에 기준해서 하류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해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조정위원회가 상당히 법적 기구여야 네. 말을 잘 듣습니다. 지역에서 그 정도 나눠준다고 해서 절대 말 듣지도 않아요. 요즘에 또 4대강 때문에도 보면은 네. 각 당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조정위원회가 적어도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물관리위원회하고 섬진강이면 섬진강 물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네. 위원회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사위원회 선정하는 것도 나는 그 위원회가 처음에 그 영역에 임무를 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조사위원회 어쨌든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는가 기대도 돼요. 예. 컨트롤 타워 구성 문제까지 네. 함께 좀 나누면 좋겠는데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짚었으면 좋겠다. 뭐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꼭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음. 지금의 행정에서는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관여하지 해주지 못한다면 행정이 아무리 자기의 배분이나 갈등에 대해 조정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바로 현장에 있는 주민과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와 지역민의 참여가 꼭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 네. 장관님도 지역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적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네. 다시는 소를 잃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전북 강살리기 추진단의 김택전 이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